지금 하고 있는 일을 천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? 하지만요, 그 일을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당황하게 될 겁니다. 그런데요, 천직이라고 생각해온 일을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해오는 분이 있습니다. 물론 근무처나 보수 이런 건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일하는 데 있어서 그 보람만큼은 정말 그대로라고 하는데요. 수학 선생님으로 교직 생활을 하다가 은퇴 후에도 방과 후 교실에서 수학을 계속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신승호 선생님 모시고 오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신승호 수학교사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아니 정말 그냥 딱 보기만 해도 나는 선생님이다 이런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. 네. 수학을 몇 년, 얼마나 가르쳐 오신 거예요, 그러면? 대략 38년 했습니다. 38년이요? 네. 야, 그동안 좀 어떻게 그 길을 밟아 오신 건가요, 그러면?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예. 천직이 교직 생활이라는 걸 생각하고 항상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. 그 중에서도 과학자는 못 돼도 과학의 밑받침이 되는 수학교사는 돼야 되겠느냐. 네.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됐습니다. 교사는 그냥 나의 일이다 이런 생각으로 쭉 걸어오신 거군요. 네. 그런데 퇴직 후에 그러면 방과 후 교사를 바로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? 네, 퇴직 전에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었습니다. 아, 그랬어요? 네. 그래서, 이거 봉사로부터 좀 시작을 해보자. 그동안 내가 여러 군데 봉사를 못했으니, 이번엔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. 네.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. 그럼 가르치는 일을 봉사로 생각하고 계속 연결해서 쭉 걸어오신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이 봉사, 복지관 같은 데를 직접 찾아가셨던 건가요?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방과 후 교실을 담당하게 되신 건가요? 네, 복지관은 보통 노인네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, 예. 거기서 특별한 거 좀 없을까? 또 봉사활동 할 것이라는 게 없는가? 그걸 찾았습니다. 네. 그랬더니, 골프 같은 것도 있고, 예. 또 영어도, 국어도 산수도 가르치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. 그래서 네. 갔습니다. 네. 그럼 방과 후 교실, 아이들 가르치는 건 어떻게 접하게 되신 거죠? 아이들 가르치는 거는 네. 그 복지관에서 시니어 강사라는 그런 거를 하게 됐습니다. 근데 그런 거를 신청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일단은 그 복지관에서 신청을 했었죠. 그래서 배정을 받은 겁니다. 네. 네. 그 배정을 처음에 받은 것이 장애인 학생들을 배정을 받았습니다. 아, 그러셨군요. 네.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들을 그 다음에 배정을 받았는데 이 장애인들은 상당히 힘이 들었어요. 네. 시간도 제대로 잘 못 지켜오고 알아듣는 것도 상당히 속도가 늦고 하나를 가르쳐도 한 10분, 20분씩 얘기를 해야 되고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. 예.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가서 그 어려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것도 학교 끝나면 안 오려고 그래요. 집에서 놀고 길거리에서 놀고 그렇죠. 그러려고 아이들이. 억지로 끌어들여서 그래서 했습니다. 네. 이렇게 잘 따라오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아이들별로 이제 좀 수준이 좀 많이 차이가 나고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어떤 차이가 좀 어떻게 나나요? 천태만상이죠. 침착한 애들도 있고 주의산만 하고 그런 애들도 있고 한데 정말 교육 환경이 열악하고 또 가정 경제가 열악하고 네. 그러니까 진짜 부모가 관심이 적어질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주의가 산만하면서 공부라는 걸 아주 느끼질 못하고 지나는 학생들이 많았죠. 애들은 특히 길거리에 나가서 공 차고 놀라고 들고 사고 치려고 들고 그런 게 있었죠. 예.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가만히 보면서 내가 저런 자녀를 가졌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. 한 시간이라도 안으로 끌어들여서 사회적으로도 야기되는 폭력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. 그래서 안으로 끌어들여서 단 몇 시간이라도 수업하는 동안은 네.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더 끌어들이는 연습을 한 거죠. 그런데 마침 정부에서 그런데 호응을 하고 예. 많이 돌봐주니까 아주 좋죠. 네, 그렇군요. 그렇습니다. 제가 듣기로는 이제 방과 후 학교라고 하면 아무래도 네. 아이들이 좀 힘들다, 귀찮다 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면서 네. 좀 중도하는 포기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. 있죠. 흔히 많지요. 예.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흔히 많은데 네네.
두 번, 세 번 개별적으로 불러서 타일르고 때로는 데리고 나가서 야식도 시켜주면서 야식도 그럼요. 사주시고요. 더 너 이러이러하고 너는 네. 이런 게 착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네. 그 착한 걸 좀 발전할 수 없느냐. 그 부모한테 효도할 수도 있고 네. 너 자신을 위해서도 네 자신을 높일 수도 있고 그런 기회가 있으니 네. 일단 공부해봐라. 아는 것이 힘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냐. 그렇죠. 열심히 좀 해봐라. 두 번, 세 번 번복을 해서 간곡하게 얘기를 해줍니다.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학생도 있고 끝내 말 안 듣고 뛰쳐나가는 학생들이 있어요. 네. 그런 경우는 개별적으로 부모를 부르고 상담하고 그리고 본인의 뜻을 통해서 뭐 결정은 각자들 할 수 있도록 네. 그렇게 하는 거죠. 많이 좀 다독여가면서 좀 많이 그럼요. 끌어가셨던 그래야 것 되죠. 같은데. 네. 예. 이제 좀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수학이라는 건 사실 뭐 38년 정도 쭉 가르쳐 오시긴 했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과 방과 후 교실에서 수학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학교하고 방과후 하고는 아주 크나큰 차이가 있는데 우선 학교에서 하는 것은 네. 전체적으로 인원수가 많은 게 그게 문제고요. 그다음에 상중 하위권이 다 한 교실에 모여 있고 또 학부모의 기대는 누구나 다 특출나게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학교 팀에서는 교장이나 모든 직원들이 명예롭게 좋은 학생을 배출시키기를 요구하는 게 네. 학교지요. 그렇죠. 그러나 집단이 크기 때문에 네. 사고 미연 방지에 대한 생활지도는 엄격해야 됩니다. 그 뭐 흡연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렇죠.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이 방과 후는 완전히 길거리 그러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네. 아주 힘들지요. 그래서 방황하고 네. 뭐 때로는 뭐 나쁜 짓도 할 수 있고 또 폭력도 할 수 있고 나쁜 길로 많이 빠지지요. 통제가 그럼 더 안 되는 어렵지요. 아이들이군요. 그냥 네. 뭐 누가 이래라 저래라 말려주는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? 네. 그럼 또 가정으로 가면은 또 뭐 결손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. 경제적으로도 열악하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 그 차이점은 보통 큰 게 아니죠. 그렇군요. 네. 그래서 오로지 가르치는 거에 집념하고 단 20분만이라도 그 집중하는 그런 습관과 능력을 길러주는 게 그게 저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. 야, 그런 친구들로 하여금 이 수학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참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. 예, 특히 그 집중력을 가지고 산다는 거가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고 네. 또 추리력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어떤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추리력을 해서 내가 이렇게 피할 수 있고 이렇게 어려움을 면할 수 있는 또 생활이라는 건 이렇게 해야 좀 나아질 수 있는 거 이런 추리력을 길러주는 게 목적이지 네. 덧셈 뺄셈 요거만으로만은 어렵죠. 안 되지요. 인생살이가. 예. 그래서 그런 점에서 노력을 좀 했습니다.